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제가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죽음으로라도 갚고 싶습니다. 이런 사과 문자를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사과 문자는 피고인이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직업적 위험 때문에 너무 절박한 심정에서 합의를 위해 이루어진 이례적인 행동으로 봤고 유죄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사과 문자 보냈는데 인정하는 걸로 되면 어떡하죠?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로 문제가 되었을 때 왕왕 물어보시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사과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또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며칠 뒤 갑자기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사과 문자 보낸 것 때문에 인정하는 게 돼서 처벌되는 것이냐 걱정하시는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사건 직후에 상대방에게 한 사과의 말이나 사과 문자가 수사나 재판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사과한 게 유죄나 무죄를 가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있는 지점은 사과했으니 유죄다 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한 순간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이 되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다 인정한다는 자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했다고 100%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것이나 말로 사과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은 사과를 하게 된 경위,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 사과 전후의 맥락, 그리고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과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서 또는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나 압박에 못 이겨서 혹은 사회적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사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과 문자나 사과 행위를 평가할 때는 세 가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사과의 구체성입니다. 사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어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식의 두리뭉실한 사과와 어제 허벅지를 만진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구체적인 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언급하면서 사과하면 이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린 조카를 그렇게 성추행하고 싶었어요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하고 미안해,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난 죄인이고 그걸 평생 가슴에 묻고 살게 라고 문자를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과는 단순히 등을 토닥인 것을 사과한 것이지 유사강간을 사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등을 토닥인 걸로 사과하면서 죄인으로서 평생 속죄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고 그 사과를 유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형사고소하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라고 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하게 된 경위입니다. 사과를 하게 된 경위도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사과하면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해서 이루어진 사과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사과한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어머니에게 제가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죽음으로라도 갚고 싶습니다. 이런 사과 문자를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사과 문자는 피고인이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직업적 위험 때문에 너무 절박한 심정에서 합의를 위해 이루어진 이례적인 행동으로 봤고 유죄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그런 사과 문자가 있었지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 전후의 행동입니다. 사과 전후의 행동도 함께 평가됩니다. 사과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면 진정한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시도한다면 실제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신고할 거니까 알아두라. 네가 한 짓이 강간인 것은 아느냐. 이렇게 몰아붙였는데요. 그래도 피고인이 사과만 반복하고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사과 문자를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봤습니다. 이렇게 사과 문자나 사과 행위 그 자체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의 경위, 내용, 전후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반복적일수록 유죄 인정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또는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한다면 즉시 사과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사과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이후 수사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명시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 사과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사과 문자를 보냈거나 사과를 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추가적인 사과나 연락은 자제하십시오. 반복적인 사과는 자칫 실체와 다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과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당시 상황, 피해자의 요구 내용, 사과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면 수사나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셋째, 관련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은 모두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조력을 받으십시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직장이나 평판에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사과 문자나 사과 행위가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과는 양날의 검입니다. 핵심은 사과 자체가 곧바로 범죄 인정은 아니지만 사과의 경위와 내용, 전후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처음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빨리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적 접촉 후에 사과한 경우 문제되는 부분들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